성공과 그에 따르는 성취감을 완전하게 즐기려면 가난과 하루하루 살아남기만도 벅찬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나는 성취감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가난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가난은 다른 아이들은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만은 지독하게 괴롭혔다. 부유한 사람이 넘쳐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사는 12살의 소년이었기에 가난에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내 기준에서 자동차나 냉장고가 있거나 집 전체에 카펫이 깔린 집은 부잣집이었다. 그런 집에 사는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해는 대공황이 한창인 1933년이었고 실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두 형과 나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더 나은 삶을 찾아 우리를 떠났고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WPA 재봉틀 공장에 나가 일했지만 말이다. 내 기억으로 어머니의 수입은 한 달에 $55였고 온 가족이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해안가에 있는 오래된 메리너 아파트 뒤편 텐트시티에 살았다. 차이가 뭐지? 나는 자신에게 생각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지?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받지? 뭐가 다르지? 왜 그럴까?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안쓰러울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저 본능에 따르거나 타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다.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면모가 많았다. 그 중 하나는 변함없는 쾌활함이고 또 하나는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어머니는 도서관을 자주 찾았다. 어머니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은 이른 아침 전력이 약해서 갓도 씌우지 않은 채로 대롱대롱 매달린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우유와 오트밀을 먹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어머니는 특히 여행서를 좋아했다. 현실에서는 여행을 할 수 없었지만 여행과 모험에 관한 책을 읽으며 세계 곳곳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 힘든 세월 동안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준 것이 바로 책이었으리라. 어머니는 너무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오로지 세 아들을 키우는 데만 헌신했다. 책과 낡은 라디오만이 어머니의 유일한 오락이었다. 어머니는 퍼시픽 일렉트릭 기차로 로스앤젤레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 형제가 잠든 늦은 밤에는 언제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청소와 빨래를 마치고 나면 책 속으로 흥미진진한 여행과 모험을 떠났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나는 어머니가 숨막히는 세관 창고에 서 있거나 짐가방을 도둑 맞거나 외국어나 외국 화폐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도 이미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여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아주 머나먼 곳까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떠나지 않고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공공도서관 제도 덕분이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성공의 비결을 찾고자 롱비치 공공도서관에 갔다.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분명 그곳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했다. 누군가 그 답을 알아낸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책으로 썼을 테니까.
그래서 그 책을 찾기 시작했는데 옆길로 빠져 흥미진진한 소설의 세계로 들어갔다. 머지않아 나는 어머니만큼이나 책에 중독되었다. 책에서 정직과 한결같음, 올바른 신념을 위한 투쟁과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책과 사랑에 빠진 덕분에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가왔을 때 학교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했다. 손에 집히는 대로 책을 읽었다. 그때 남은 인생을 이끌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책을 사랑했고 직접 책을 쓰고 싶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으로 돌아왔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해병대 기지 르준 캠프에서 교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인근 잭슨빌에서 출퇴근하다가 라디오 방송국이 공사 중인 것을 보았다. 야간과 주말에는 교관으로 일하면서 평일 낮에 일할 수 있는 아나운서직에 지원했고 오디션을 거쳐 채용되었다. 그렇게 WJNC 잭슨빌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라디오 마이크 앞에 앉았다. 곧 방송국 사장이자 관리자인 레스터 굴드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방송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어떤 일에 그렇게 큰 열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 40년도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갈망도 여전했고 언젠가 직접 방송 원고를 쓰게 될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에는 광고와 뉴스, 스테이션 브레이크를 하면서 방송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방송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 끝에 해병대 근무를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소득이 추가로 늘어난 데다 아나운서로서 매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독서를 계속하며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갑자기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그렇지.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영어로 딱 6단어. 영어에는 60만 개가 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특정한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내가 12살 때부터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연극 자유의 비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말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돼지나 말에게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교체 불가능하다. 그것이 나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 진즉 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지만 마침내 열쇠를 손에 쥐게 되어 기뻤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상했지만 말이다. 그 후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를 직접 써서 방송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려면 CBS라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1950년 3월에 혼자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 간단한 6단어가 내 삶의 혁명을 일으켰다. 내가 12살 때부터 간절히 구했던 성공의 비밀을 찾은 곳은 오래되고 재미없는 두꺼운 책이 아니라 1937년에 출판된 나폴레온 힐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이었다.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중에 시카고의 보험계 거물 W. 클레멘튼 스톤과의 친분 덕분에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와의 첫 만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카고의 노스사이드 끝에 있는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였다. 여인 체격의 미소 띤 얼굴의 노 신사가 구불구불한 대리석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간단히 말했다. 나폴레온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쓴 기억이 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세계의 주요 철학과 종교, 가장 성공한 미국인 수십 명의 인생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그 무엇보다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 6단어를 뽑아낸 장본인이었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길이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이다.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우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세계의 승자들은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미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의 한가운데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도 인류의 진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이 미래에 대해 구상하는 이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람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미래를 그린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다가 결국 그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남들은 당신이 리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화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행렬털의 벌레처럼 그 자리를 빙빙 돌 뿐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보자.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